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여기서 일단 사놓으세요. 2025년 이 가격까지 반드시 오를 겁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왜 지금 현재 사 모으고 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지 이유 세 가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상승 이유 세 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가격은 빠르면 6월 달 안쪽으로 한번 찍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하필 6만 5천 원이고 7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왜 6월까지만 유효하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상세한 이유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는 100%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주식은 모든 주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들을 계속해서 찍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삼성전자가 그냥 마냥 올라가기만을 기도하면서 그냥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최소한 못해도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삼성전자를 공략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상은 그런 업데이트를 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의견과 다를지라도 뭐 하나 놓치셨던 부분이 있다면 그 놓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영상도 해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만한 AI 반도체 급등 자료집도 준비해 놨습니다. 9만 명의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무료 혜택입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받아가시면 돼요. 유리기판 액침 냉각 자료집입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내용들 정말 필요할 때 일단 받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시기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구독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오늘의 내용은 총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새로운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능성 세 가지 언급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6월 달에 6만 5천 원에서 7천 원 라인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가져가 볼 만한데 왜 하필 특히나 6월 달까지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6월 달까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설명드리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상승 가능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보통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가격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바뀌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지난달 PC용 디램 가격은 6개월 만에 22%, 낸드 플래시는 4개월 만 연속 올라서 11% 상승했다고 합니다. 가격 상승은 미국의 관세 유예, 중국의 IT 수요 증가, DDR4 단종 예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램과 낸드는 부품 선점을 수요로 지금 현재 동시에 가격이 급등했으며 메모리 3사는 DDR5로 전환 중입니다. 그러나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로 하반기 수요 둔화 가능성이 있어서 가격 상승에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났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게 미국의 관세예요. 미국의 보통 관세가 만약에 뭐 4월 달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선제적으로 4월 전부터 미리미리 제품을 구매해 놓습니다. 나중에 가면 좀 비싸게 구매하거나 구매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구매해 두기 때문에 4월 전에 1, 2, 3월에 긍정적인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구매가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갔다. 수요가 많아지니까 더 많이 사니까 내가 원래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쟁여두려고 더 많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그 이후에 관세가 실제 부과되고 난 다음에는 수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이 올라가긴 했지만 뭐 크게 추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반등했다. 반등했으면 기업들의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 적어도 그래도 못해도 한 2분기까지 실적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됩니다. 1분기는 이미 좋았고 2분기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향후에는 조금 지켜봐야 되나? 역시나 2분기라면 3월에서 4월에서 6월까지니까요. 이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가격으로서 내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반등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할 두 번째 이유, 삼성전자 HBM3E 12단 양산입니다. 지금 실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 SK하이닉스 가격은 반등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주가만 많이 안 올랐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유를 보면 바로 이 HBM 때문이거든요. 실제 메모리 가격 반등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한 4.4% 반등한 데 비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요 차이입니다. 뭐 두 개의 기업의 차이를 본다면 요 차이가 가장 강력하죠. 삼성전자가 HBM3E 12단 양산에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구글의 자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3E도 이제 이제 실패했죠. 수주를 구글이 취소해 버렸고요. 심지어 마이크론 걸 가져다 쓰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자존심을 구기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HBM3E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이 회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지금 HBM3 12단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아직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안 됐습니다. 통과가 아직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양산을 이미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재밌죠?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부터 HBM3E 12단 대량 생산을 시작하며 엔비디아의 공급 승인 시점에 맞춰서 적기 공급을 노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지연되면 재고 부담이 생길 수 있으나 삼성은 제품의 상용화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 소요 시간을 고려해서 승인 전부터 생산에 들어간 전략이며 현재 생산 라인을 사실상 풀가동 중입니다. 이 풀가동을 하면 까딱 잘못했다가 통과를 못하면 진짜 큰 손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가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정말 끝장 보려고 하고 있다. 정말 제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 HBM 공급량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1분기 실적이 부진해 엔비디아양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하고 SK의 가격이 주가가 갈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삼성의 자신감과 함께 통과가 된다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저는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통과가 보통 빠르면 5월에서 늦어도 6월이라고 하거든요. 이 퀄 테스트가 딱 6월 안쪽으로 상반기 안쪽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6월까지는 기대감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다만 기대감은 존재하잖아요. 보통 주가는 기대감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폭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 협상 분위기인데요.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더 큰 호재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에 현재 HBM 시장에서 부진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해서 이게 그냥 원래 DDR4, DDR5 요걸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누가 많이 사주냐면 중국에서 많이 사주거든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서 이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이제 삼성 모든 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중국에서 자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고 시장을 오히려 이제 뺏기는 모양새가 되니까 굉장히 곤란한데요.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이 협상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협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누가 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꼬리를 내리는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 이런 분위기가 현재 나오고 있어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요. 중국은 미국이 고율 관세 관련해서 협상을 제안했으며 대화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미국은 중국이 먼저 이제 협상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먼저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서로 이런 의견에 엇갈리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다들 이 지금 현재 관세가 너무 과도한 관세다라고 서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뒤에서는 뭐 사실 그 뒤 이야기를 설명드리면 중국은 미국을 계속 금융 공격으로 해서 미국의 채권 시장을 흔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국의 금융 상품들이나 금융 지분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이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이란이라는 국가에 핵 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항공모함을 싹 다 보내놓고 원유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뒤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사실 협상의 일부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둘 다 타격이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어느 정도 협상에 하려는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누가 질진 모르겠고 누가 이제 한번 지고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갈등이 좀 심해지는 가운데 너무 심한 갈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풀려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이것도 그래도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국은 협상의 진정성이 필요하다며 강요식 접근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누가 이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누가 맞고 있고 누가 때리고 있는지는 조금 보이죠, 그죠? 뭐 중국도 반격은 하겠지만 중국을 많이 괴롭히고 있나 봐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국은 각각 고율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은 일부 미국산 전략 품목엔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장비 같은 것들은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뭐지면 이제 면제해주는 방향성을 펼쳤죠. 꼬리를 내린 건 사실 중국이 먼저 꼬리를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측 고위 인사들은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에 긍정적이며 협상 재개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HBM 시장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직전에 이렇게 그 싸우는 와중에 지금 너무 심해지니까 삼성전자가 요청을 한 거죠. 보통 이런 요청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특히 파운드리 고객 정보를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정했습니다. 이는 화웨이의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고객 이탈과 중국 기업의 반사이익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파운드리 고객 정보를 분기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한테 어떤 제품을 공급했는지 전부 다 공개해라, 보고해라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중국으로 가는 현재 반도체 수출을 막겠다 이거거든요. 결론적으로만 보면 뭐 엔비디아든 뭐 삼성전자든 다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마. 뭐 이렇게 아마 규제하거나 혹은 반도체를 수출하는 양 자체를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몇 개 한 100개까지만 팔아라고 하면 정해주는 거죠. 그래 이렇게 이제 정해주게 되다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는 사는 거 안 되겠네. 자체 반도체 생산해야겠다라고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중국이 그냥 제품을 구매하는 게 낫지 자립하는 게 진짜 최악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중국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계 전반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규제 재검토가 요구가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엔비디아도 실제 미국 정부에게 요청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막혀서 그런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그래도 협상에 나오는 분위기가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규제에 대한 지금 현재 규제가 좀 풀어지는 이제 갈등이 좀 더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이미 반도체 가격이 많은 수요와 함께 상승하고 있고 이 줄 중에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부진했는데 HBM 시장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그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협상 분위기까지 나오면서 레거시 반도체까지 그나마 지금 잘 판매되고 있던 레거시 반도체까지 어느 정도 판매량이 성장한다면 지지부진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반등할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6월까지만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6월까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그 뒤부터는 조심해야 되는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봐야겠죠. 그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슈니까 좀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는 HM3 기대감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HM3 12단 지금 공급이 되는 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긍정적이에요. 6월 모든 재료가 모든 이제 그 모든 박스를 열어보기 전까지 선물 박스를 열어보기 전까지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죠? 제가 통과가 들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실패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기대감은 선물 박스를 열어보기 전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가도 기대감에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게 특징입니다. 항상 주식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HM3 12단 통과가 되면 아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다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엔비디아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슬슬 삼성전자의 매도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단기 상승이 잠깐 끝날 거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해 드려요. 이해되셨죠? 해당 이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뭐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내용이고 뒤에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대선에서 민주당 당선 시 상법 개정 가능성입니다. 이제 과거부터 상법 개정은 대기업들이 특히나 싫어했었어요. 왜인지를 보면 이게 알 수 있겠죠. 한경법과 한경협과 지금 이제 주요 대기업 사장단은 사실 한경협도 대기업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 사장단은 상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2024년도 12월 작년 말이에요. 이들은 개정안이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소송 증가와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 운영과 신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경협은 소수 주주 보호는 필요하지만 상법 개정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개인 두주주들 좀 보호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라고 보면 첫 번째는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확대가 됩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보면 자세히 보면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어, 지금 현재 사후 소송 위험이 증가하고 의사결정이 위축 및 책임 회피 경향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게 책임을 지는 만큼 움직임이 굉장히 굼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더 문제가 되냐면 이제 대기업들은 그래서 새로운 사기업 새로운 이제 지분 투자를 좀 위주로 하고 다른 뭐 스타트업들이 커지면 그런 기업들이 인수합병하는 쪽으로 하고 대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사업을 펼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정말 핵심인데요. 다중 대표 소송제를 도입합니다. 대표 소송제가 뭐냐면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지주회사 체제에서 소송 리스크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경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죠. 감사위원 선임 방식도 변경합니다. 한 명 이상은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합니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경영권 방어 어려움 그리고 외부 세력 개입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대놓고 이제 재벌가들 저격하겠다는 내용이죠. 소수 주권을 강화합니다. 주주 제한 요건 완화하고 전자투표 의무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전자투표를 의무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통 의결권을 안 내놓잖아요. 의견을 참여하지 않는데 이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총 부담 증가, 투기 자본의 경영 간섭 가능성 상승, 장기 투자 위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영 판단이 보수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다른 건 다 문제가 돼요. 평상시에 경제가 좋고 다 상관없어요. 다 괜찮은데 경제가 안 좋을 땐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이끌어주면서 성장시켰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들이 싹 다 해체가 되게 되면서 물론 뭐 표면적으로는 거의 다 해체가 되게 되면서 힘을 많이 잃었죠. 그 뒤부터는 경제 회복이 좀 느립니다. 물론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단점. 뭐 물론 재벌가가 있고 대기업이 굉장히 존재한다라는 게 단점의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소수독점 그리고 이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더 버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근데 일본 장점도 존재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경제 침체 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결국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대기업들이 만들어 주거든요. 보통 적자를 보면서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런 이 현재 재벌가 우리나라 같은 구조가 아니면 사실 힘듭니다. 외국에서도 조금이라도 재무제표 좀 꺾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주주들이 막 나서서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땐 투자할 때가 적자를 보면서 투자할 때가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요걸 다 막아버리는 거죠. 왠지 주권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이런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일단 애초에 이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지금 현재 대놓고 현재 그 재벌가 회장들을 옥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전자에게는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궁금하신 분들 계속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도 상법 개정인데 뒤에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삼성생명법 논란이 있습니다.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 삼성전자의 지배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삼성물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들고 있음으로써 지배 구조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재용 회장이 뭐 삼성생명 지분 들고 있고 삼성물산도 삼성생명을 들고 있으니까 이거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30포인트가 넘잖아요. 그죠? 30포인트 정도가 넘으니 30포인트 가까이 되니까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8.5% 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물산도 들고 있고 하니까 지배 구조가 완성되는 건데요. 완성되는 건데 여기서 연결고리인 삼성생명을 끊어버리려는 겁니다. 어떻게 삼성생명의 연결고리를 끊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삼성생명법을 보시면요. 이 내용은 잘못됐네요. 밑에 내용만 보겠습니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보험사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가라면 이제 그 취득가라고 하면 처음에 샀을 때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0년 전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략적으로 한 주당 뭐 대략 한 만 원에 샀다고 해봅시다. 만 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가도 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취득가 평가입니다. 근데 시가 평가는 뭐냐라고 하면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이 6만 원은 하죠. 6만 원, 7만 원 하지 않습니까? 6만 원 정도. 6만 원, 5만 원, 6만 원 정도. 그럼 삼성전자의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5만 원, 6만 원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보험사는요. 현금이 많아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흐름은 과거부터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은 한계가 있어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취득가 기준에서 봤을 때 만 원에 샀다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 3%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시가로 평가하면 5만 원이 되잖아요. 그 갑자기 곱하기 5 5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분이 대략 10%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법이 정말 발의가 되고 나면 이젠 이 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현재 그 구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 지분은 8.5%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가장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뭐 삼성물산도 5%밖에 없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적으로 1.6%밖에 안 되니까요. 삼성생명이 가장 큰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현상이 꽤나 많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량 매각해야 된다. 앞서 설명드렸죠.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도 변화가 생긴다.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에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 연도 2025년도 2월 달에 또 다시 내놓고 이야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취득 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 취득 원가 기준이므로 오래전 취득한 주식은 시장 가치가 올라도 보유가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 기준이고 삼성생명법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 가치 기준으로 자산 대비 3%까지만 보유 가능하도록 하자. 나머지는 싹 다 팔아야 된다. 현재 가격 기준에서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그룹 자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겠죠. 이제 그룹으로서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다 이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뭐 물론 법안 통과 안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위협이 있으면 제대로 삼성전자가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상법 개정까지야 그나마 뭐 그래 어느 정도 이제 당장의 이제 경영에 당장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끌고 간다고 쳐도 그렇게 쳐도 결국에는 이 그 삼성 그 상법 개정도 문제가 될 거고 삼성생명법이라는 위협도 존재하니까 우리가 다양한 리스크가 새롭게 생겨나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삼성은 조금 조심스러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6월 달까지는 긍정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삼성전자가 안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6월 달까지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6만 5천 원 라인에서 7만 원 라인까지. 이유는 항상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는 항상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뒤로 1년 안쪽으로 절반 가격까지 지금 이제 복구해 준 적이 80%, 90%가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 큰 폭락 뒤에는 항상 절반 가격까지 뭐 전고점 아닙니다. 제 가격 회복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고점 부분까지는 회복을 항상 해줬었던 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HBM 시장 어느 정도 복구를 하고 기대감이 생기고 나면 반등에 대한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목표가가 달성을 만약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6월까지만 좀 적극적으로 보유해 보시고 그 뒤부터는 조심스럽다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조심스럽다는 내용은 혹시나 걱정하지 마시게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정치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심해 봐야 돼서 한번 조금 더 비중을 줄이고 좀 살펴보면서 주가의 반응을 좀 더 보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뭐 무조건 매도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뭐 근데 이런 저런 리스크가 생기니까 알아두시면 좋다. 미리미리 대응해 두면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적어도 6월달 안쪽으로 좀 강력한 상승세를 어느 정도 보이면서 여러분들 좀 상승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된다 설명드렸지만 역시나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만한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 힘들지라도 조금씩 다시 회복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다시 회복의 분위기 만들면서 다시 성장의 가도로 좀 다시 늘릴 수 있는 타이밍 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제가 뭐 좀 우려를 설명드렸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우려하시기보다는 항상 삼성전자를 응원하면서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누가 응원하겠습니까?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 우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응원해야지 이제 어떤 사람이 응원하겠습니까? 항상 응원하면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집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서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포인트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2배 급등 자료집, 요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집이죠. 이런 자료집들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런 자료집이죠. 그리고 다양한
단기 급등 추천주, 단기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매일, 그리고 매일 아침 시황, 아침에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끝나고 테마주 정리 자료,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테마들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급등 2배 자료집이 앞서 말씀드렸던 요 유리기판 액침 냉각 자료집이에요. 해당 자료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공식 몰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진하고 검색하시면, 제 이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랠리 메인 화면이에요.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자료 등 다양한 지금 현재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배 급등 자료집, 단기 급등 추천주 이런 것들을 급등 추천주에서 드리고요. 주요 뉴스 관련주를 아침 시황글에서 드리고요. 테마 정리자를 급등 포착 자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요. 보신 바와 같이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지금 이제 자료집 공직을 4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앞서 보셨던 자료집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외에도 AI 로봇 2000 자료집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 추천주는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 따라 좀씩 다르지만 높은 확률로 좋은 종목들을 계속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계속 한 80% 이상, 평균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80% 정도의 승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주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리고 전일자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도 쭉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미리 알고 투자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시장에 대한 분위기 봐드리고 있고요. 증시 급등 포착 자료를 통해서 장이 끝나고 어떤 테마 이슈가 강력했는지 이슈와 함께 관련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시장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원래 하는 김에, 저도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래 하는 김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보기 좋게 예쁘게 정리해서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저도 하기 싫을 때 여러분들께 하겠다고 약속드려서 매번 1000분, 2000분 접속해 주시는데 저도 안 하기엔 안 할 수 없겠죠.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얻어가는 게 있고 여러분들도 얻어가는 게 있게 해당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함께 성장하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도 조금 더 유익하게 또 준비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가 컸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항상 응원의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하트 버튼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께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항상 너무 더 많은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내용과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래켜 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음소거이 나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